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4시 48분 영상이네요. 원래 어제 영상을 좀 올리려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지금 되게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마지막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심리적으로 한 55,000이 깨지면 시장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55,000 지지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 굉장히 조금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대응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볼게요. 이걸 좀 길게 봤을 때 이 구간, 지금 구간이 어떤 때랑 조금 비슷하냐면, 이게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조금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려온 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한 달, 정확하게 한 달 조정 오고 한 달 만에 딱 다시 깨고, 이 구간이랑 요 구간도 좀 비슷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구간,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조금 비슷한 게 어떤 느낌이냐면, 비트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정이 옵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요. 최근에 1주 정도, 2주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코인들이 예전에 이제 잡코인들 제외하고 최근 시장 트렌드는 이제 P2E, 메타버스, NFT 관련된 혹은 레이어 1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알트코인들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은 최근에 이제 비트가 조정 오는 구간에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못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알트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좀 상승분을 많이 못 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트렌드랑 좀 맞지 않는 알트코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을 계속 트렌드를 따라오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뉴메타, 최근 핫 트렌드 이런 코인들을 좀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말하는 이런 추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자금으로,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이 생겼어. 근데 그걸 갖다가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제 이 시점, 사이클에서의 시점은 현금화를 하시거나 현금화를 조금씩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한 애들을 갖다가 익절하고 그걸로 이제 뭐 갈아타든가 하는 거지, 내가 추가 현금이 생겼어, 뭐 내가 대출을 받았어, 이걸로 매수하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지금 시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많이 비트가 이제 조정이 왔었죠. 지금 비트가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지금 한 2주 사이 동안 계속해서 이 2주만 보시면 하락 추세가 맞거든요. 단기적으로 2주로 단기 하락 추세 구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상승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죠.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뭐 2주 단기 상승, 그리고 엘론드도 상승. 엘론드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나도 뭐 상승, 갈라 상승. 참고로 갈라에 대해서 좀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갈라 최근에 그저껜가 영상에서 다뤘었잖아요. 근데 그게 갈라 노드에 대해서 제가 좀 회의적이었던 거지, 이 코인 자체에 대해서 뭐 사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었죠. 실제로 갈라 노드를 살 바에 갈라 코인을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코인들 플러스 레이어 1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진입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뭐 있었을까? 굉장히 많이 올랐던 애들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좀 침침하네.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최근에 상승했던 토큰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비트와 이더가 커플링을 하면서 약간 단기 하락을 보일 때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이 그런 코인들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느끼셨을 거예요. 뭐 크로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상승 횡보하고 있었고요. 하모니도 좀 많이 올랐었던 걸로 보는데 오히려 하모니 같은 경우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 특히 이제 업비트 말고, 업비트도 물론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는데 빗썸에서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빗썸에서 특히 이제 몇몇 코인들 같은 경우 위믹스, 사이클럽도 최근에 또 많이 주목받아서 오르고 있고, 믹스 마블이라든지 뭐 이런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코인 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이 여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최근에 많이 상승했다. 근데 이게 어떤 추세랑 되게 비슷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마냥 알트 코인들 오른다, 너무 좋다, 돈 벌었다, 돈 복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위기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좀 느끼시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른자 땅값이 오르면 뭐 강남이라든지 강북에 좀 괜찮은 이제 핵심 그런 곳에 있는 땅값이 부동산이 막 오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금씩 외곽으로 넘어가죠. 서울 조금 외곽, 그 다음 외곽, 뭐 경기도 뭐 이렇게 넘어가다가 지방까지 가는 그 흐름이랑 좀 비슷한 게, 코인 이제 마켓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지성으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잡코인들이 상승을 하는, 물론 이 와중에 좀 괜찮은 코인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잡코인들이 이런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메이저 거래소 업비트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다가 뭐 그 다음 거래소인 빗썸, 그 다음 거래소인 코인원으로 흘러가면서 무지성 펌핑이 되는 장세가 상반기에도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도 3월쯤에 있었어요. 3월쯤에 이게 비트가 아니네요. 비트코인이 지금 3월이라고 보시면은 한 3월, 4월쯤에 업비트가 굉장히, 그때 첫 타자가 페이코인이었어. 페이코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5,000원으로 상승을 하면서 페이코인이 쏘아올린 그 상승발을 시점으로 해서 업비트발 엄청난 상승, 그리고 뭐 빗썸 엄청 상승, 뭐 코인원도 엄청 상승, 그리고 지금 4대 거래소에 들어오지 못한 거래소들 코인들마저도 엄청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시점이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성으로 점점 상승을 하고, 지금 솔직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공감을 하실지는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P2E, 뭐 NFT, 메타버스 이쪽도 지금 조금 과열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총 환산을 해보면요, 이게 위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해볼게요. 위믹스 시총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위믹스 시총이 지금 엄청 높거든요. 이게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20위권 아니에요. 20위권이 뭐야? 한 10위권 초반 이 정도 사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근데 이게 지금 좀 맞냐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했을 때, 근데 이게 또 시바이누 껴있고 도지 껴있고 하면은 할 말이 없긴 하네요. 근데 이제 수급이 한국 시장에서만, 한국 마켓에서만 이제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게 너무 높지 않나,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위믹스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막 두세 배씩 오른 코인들, 뭐 많게는 10배도 오른 코인들을 좀 보시면은 너무 이 코인이 이 가치, 이 시총에 좀 걸맞는 그런 코인들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의문이 드는 코인들이 굉장히
졌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 시점이 저는 좀 이때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뭐 지금 당장 뭐 폭락한다, 떡락한다 이건 아니지만은 조금은 이제 주의를 하시면서 현금화 조금씩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금화를 주말부터 조금씩 했어요. 조금씩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할 예정이고,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분할 익절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좀 많아서 이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분할 익절 해주시고, 이제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펌핑이 한번 빡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신다던가 하시면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 익절은 이제 내가 오랫동안 좀 홀딩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었던 애들이 분할 익절이 좋지, 이제 뭐 한 하루 이틀 전에 샀어. 근데 그 코인이 막 100% 200% 갔어. 근데 이제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분할 익절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전량 매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한 50% 익절 바로 하시고 50%는 좀 지켜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익절의 기준이 한 1%, 2% 혹은 5%, 10% 이렇게 조금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당장 시장이 침체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저도 좀 괜찮게 봤는데 시장이 지금 너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말 동안 너무 갑자기 이렇게 와닿게 느껴져서 급하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제 어떤 뷰를 공유해 드리는데, 공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이제 전략이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의견도 참고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주저리 말이 많았을까요? 렉틱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분석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힘을 잃지 않은 게 맞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조금 비트가 급격하게 추세를 조금 잃었고, 그러니까 단기 추세로 좀 잃었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위기가 감지가 됐다고 좀 느껴져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베스트로 이 뷰를 보는 것은 이제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항 그리고 지지 이 구간들을 체크하시면서 추세를 조금 읽으시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뭔가 추세가 굉장히 엇갈리고 알트코인들, 준메이저 알트들 이런 것들이랑 비트 이더와 막 디커플링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남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너무 겁드리는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걸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비트 추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제 팬텀이나 아발란체, 솔라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여전히 견고한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죠.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이 얘들이 각자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엘론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하모니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뭔가 선두주자 느낌은 아니죠. 지금 왜냐면 선두주자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 그리고 넘사벽, 그 이후로 뭐 솔라나, 카르다노, 폴카닷, 그리고 따라오는 게 아발란체, 테라와 아발란체 싸움에서는 사실상 뭐 아발란체가 이겼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미러 프로토콜로 SEC 소송
뭐 이슈도 살짝 이렇게 있고, 그에 반해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투자 펀드 조성과 더불어서 뭐 바이낸스 US에 상장되면서 이제 굉장히 거래량도 엄청 붙고, 이제 한켠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바이낸스 코인이 상반기에 이렇게 흐름을 주도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상승의 흐름을 솔라나가 이어받았었죠, 하반기에. 그리고 그 흐름을 아발란체가 어느 정도 좀 이어받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좀 뷰들이 많아서 지금 그런 기대감들 덕분에 더 상승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발란체가 굉장히 상승이 좋네요, 확실히. 그리고 테라 같은 경우는 아발란체와 지금 비등비등 하다가 지금 순식간에 좀 역전이 되면서 조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밑으로 따라오고 있는 애들이 알고랜드라든지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2로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레이어 2를 제외하면은 뭐 알고랜드, 엘론드라든지 뭐 코스모스도 있고, 그 밑으로 뭐 니오 프로토콜, 팬텀, 플로우, 그리고 뭐 클레이도 있죠. 그리고 하모니,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레이어 1 쪽은 아직도 상승할 얘들은 상승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임류 P2E라든지 이런 토큰들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VGX 이 토큰은 이 토큰이 이 네임, 그러니까 티커를 굉장히 많이 바꾼 토큰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코인베이스 상장과 더불어서 이 코인이 이제 서클이랑 좀 연관이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P2E와 어떤 레이어 2 코인이고요. 오아시스 로즈코인도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좀 굵직한 토큰들을 한번 본 거고요. 생태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토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되고, 그 밑으로 뭐 덱스라든지 NFT라든지 최근에 아이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 혹은 밈코인도 하나의 생태계로 이제 좀 구성을 잘 잡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디파이 쪽 TVL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발런치, 뭐 최근에 핫한 아발런치, 뭐 솔라니움, 뭐 레이디움, 뭐 게임파이 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후오비에서도 자체 이제 아이디어처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이름하야 프라임 리스트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계속해서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번 했죠. 첫 번째가 이뮤터블 X, 두 번째가 골드 피버,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노 X라는 이제 멀티 레이어 멀티 체인 덱스 뭐라고 하는데, 요것도 준비하시고 꼭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고 당첨됐을 때 굉장히 많은 리턴을 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참가를 꼭 해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에어드랍 그 링크도 있어서 제가 좀 이따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레이디움에서도 엑슬레이토 최근 들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요것도 챙기시고요. 요거는 레이가 있어야 챙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연장선상이긴 한데 레이어 1 그리고 레이어 2 같이 섞여 있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최근에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을 한 100%로 기준을 잡고 봤을 때 쭉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00%,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11,500%,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3000%인데 지금 더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도 6600%, 폴카닷 400%, 매틱 200%, 코스모스 아톰 300%대,
팬텀 800% 정도, 테조스 160% 정도 되네요. 니어 프로토콜 600%.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겠죠. 뭐. 근데 지금 최근에 하여튼 솔라나나 뭐 루나, 뭐 아발란체 이런 애들이 조금 많이 올랐네요. 이 레이어 1, 2의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뭔가 큰 하락이라든지 뭔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리셋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좀 자리매김하는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저는 좀 굉장히 강세를 보여서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춘추 전국 시대의 싸움이랄까? 이런 나라들이 싸우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장선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레이어 1, 2에 비교를 했을 때 개발자들이 어디에 좀 많이 유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게 활성 개발자 수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솔라나 같은 경우가 단독 1등을 하고 있고요. 솔라나는 최근에 좀 많이 핫해서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반해 이더리움이 그에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엘론드, 팬텀, 알고랜드, 뭐 루나, 아발란체 뭐 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엘론드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많이 오른 상승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렉 걸렸네. 잠시만요. 뭐야? 렉이 걸려가지고 상승 배경을 좀 보시면은 이게 얘네가 얘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파이 라마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렉이 걸리지 오늘따라? 죄송합니다. 엘론드가 지금 보시면은 디파이 라마로 봤을 때 TVL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온 이 모양새가 보이시나요? 자, 이걸 들여다 보면은 최근에 덱스가 하나 좀 이 덱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준비를 얘네가 했었는데 최근에 TVL이 굉장히 몰리면서 얘네가 이제 생태 출범 펀드를 모집하면서 이것들을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준다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리게 되면서 이제 엘론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스타트를 끊어가는 그런 모양새로 펼쳐지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이 덱스 거래소인데요. 마이야르 뭐라고 읽어야 될까? 메이알 이 덱스 거래소인데 여기서 지금 3개 이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맥스라는 이제 거버넌스 토큰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론드랑 이렇게 LP로 묶어가지고 LP 토큰을 유동성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API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배분을 해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한번 참가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지금 단지가 아니라 다만 엘론드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주 동안 지금 거의 한 2배 넘게 올라서 지금 이 최근에 이렇게 오른 게 지금 보시면 요 며칠 사이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여기 오픈하면서 이쪽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거야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가 제가 2대인데 이게 영상용 컴퓨터가 있거든요. 여기가 조금 느린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코인게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토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갈라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뤄내면서 단연코 1등을 차지했네요. 그리고 샌드박스라든지 크립토닷컴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크립토닷컴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진짜 몰랐어요. 크립토닷컴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내실 있게 프로젝트와 어떤 그런 사업 확장성을 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크립토닷컴을 굉장히 조금 등한시 했었는데 이렇게 저력이 있었던 코인이었어요. 과거 모나코죠. 모나코. 그리고 뭐 좀 보실만한 거는 역시 뭐 게이밍 관련 토큰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플랫폼 관련한 뭐 폴카브릿지라든지 아발란체, 그리고 아발란체와 관련한 뭐 조라든지 뭐 로즈 요즘 많이 올랐고요. 물리버도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뮤터블 X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뭐 베라시티라든지 아발란체와 관련한 뭐 QI, 그리고 렌더라든지, 렌더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곤 쪽이죠. 또 팬텀 있고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김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6%대로 조금 상승을 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스톡투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큰 상승에 대한 움직임 같은 경우는 없지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올라올까? 색깔 자체는 점점 밝은 노랑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위험한 구간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 사이클로만 보자면요. 그래서 이 단순 사이클로 봤을 때 21년 사이클은 점점 끝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변수들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팅하고 싶은 쪽에다가 베팅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참 어렵네요. 이게 제가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시장의 흐름까지 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열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비트와 이더가 힘을 못 쓰는 데 비해서 다른 코인들이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면 제가 여전히 연말 비에 대해서 좀 괜찮게 볼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과열된 게 너무 느껴지고 보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마냥 낙관에 대한 뷰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뭐 하락으로 접어들지는 않겠죠. 않겠죠? 근데 확실히 이제 슬슬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에 접어든 건 맞다 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참고하시는 다른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출구 전략 잘 구성하시고, 뭐 나는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상승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에 대한 이제 출구 전략을 다 세우시면 되는 거니까. 네. 야, 시장이 참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되게 다들 어려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냥 상승에 낙관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하셔서 이번 연말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